안녕하십니까.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오영주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어떨까요? 좀 강의하는 맛도 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가 절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무실이 굉장히 더워요. 뭐 한 32도쯤 되는 느낌으로 이랬는데, 오늘 여기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젊으신 우리 젊은 세대와 함께 외교의 새로운 영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고 제가 믿고 있는 개발 협력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 20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개발 협력 원조, 그러니까 원조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우리나라 NGO들도 굉장히 열심히 또 원조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서 많은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그러한 문제에 이미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가 우리가 하는 무상 원조, 그랜트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원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우리의 한국의 원조 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며 원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생각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이게 입판스에서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맞추셨는지 보니까 우리 배 의원님이 하셨을 때는 약간 하드 파워, 그죠? 이제 우리가 현실주의 정치의 어떤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고, 저는 아까 이제 배우님 말씀하신 약간 나이브하다, 순진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국제사회가 협력을 통해서 뭔가를 지향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발 원조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이제 어린 친구들이라서 우리 몰린 그림을 많이 보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다 하는데, 이런 사진을 갖다 보시면은 우리가 정말 이게 195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된 시기죠. 그죠? 근데 지금 이 피난민촌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국제뉴스에 접하는 시리아의 난민촌, 뭐 여러 군데 있는 DR 콩고의 난민촌, 이거 다를 바가 없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시대를 바로 60년 전에 겪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쟁을 하고 나서 바로 종전되고 바로 직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이 판자촌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했는데, 여기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개도국 어디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들이 고스란히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판자촌이라고 하는 거주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어디 가나 이런, 지금 아프리카에 가면 이런 거주 환경들이, 제가 얼마 전에 이디오피아에 갔다 왔는데 비슷한 그런 환경이거든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결국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테고, 또 아무런 위생적인 시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 알 수 있죠. 또 여러분들 뭘 생각하십니까? 애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산하제 한을 안 했을 시기니까 우리가 학교에 보낼 돈도 없고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애들은 계속 낳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개도국의 개발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입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받는, 그러니까 빈곤으로부터 가장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학교의 취학률도 여자아이가 낮고, 그리고 여성은 계속 아기를 낳고 키우고 모든 노동을 다 하죠. 자, 다 앉아서 밥 먹고 있습니다. 엄마만 일어서 가지고 저기서 뭘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을 봐도 여성의 문제가 개발의 문제인데, 그러한 것들이 여기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바로 경제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원조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받았던 원조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600억 달러에 해당하는, 60조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원조들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한국이 본격적인 그러한 개발을 시작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한국 원조를 위해서 한미 협정서를 맺고 있는데, 제가 요즘 개도국에 가서 매일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조를 주면서 사인을 하고 있는 걸 하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 61년인데도 1961년에는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인데, 이미 이게 지금 여기에 양곡이 와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쌀이 와 있어요. 이러한 식량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못 사는 개도국에 보내는 게 식량 지원인데, 우리나라가 61년에 이렇게 식량 지원을 받은 거죠. 저희가 북한이 가뭄이 들거나 하면 식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긴급 구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저희가 61년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니세프가 들어와서 방역 차량 기증식에 있는데, 제일 이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보건입니다.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해야 사람의 생명의 수명이 늘어나고, 또 생명의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야 그래 또 개발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보건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이런 걸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원 원조를 받아서 시작한 나라들 중에서 왜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원조가 성공한 나라라고 불리는 것일까? 이러한 한국의 개발 경험이 지금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면 개발 협력을 해야 하느냐 하는 데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개발할 돈이 없어서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돈을 줬을 때 그걸 그냥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국가의 계획과 목표하에 아주 잘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원조를 받아서 지금 정부의 강요가 모여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공청회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뭐 굉장히 재밌는 거를 못 발견하셨어요. 원조와 관계없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모든 재트리가 한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담배를 다 피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지금 국무회의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조를 받으면서 그것도 바뀌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개년 계획,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5개년 계획 61년부터 해서 7차까지 했으니까 90년대 초에 없애졌는데요. 우리가 지금 원조를 줄 때 전 세계의 규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오너십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필요로 하고 그 나라가 원하는 걸 해야 되고 그 나라 스스로가 개발하도록 해라.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개발의 방향을 잡았고요. 경부고속도로, 이게 바로 우리가 원조를 가지고 만든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개발을 제일 처음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매번 말하는 게 인프라를 해달라. 내가 여기서 식량을 생산했는데 30리길을 걸어서 갖다 팔아야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프라를 해달라는 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때 고속도로 필요 없다고 미국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었고 포스코를 만들었고 키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한 오너십이 오늘의 한국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 건데 그게 바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이야기할 때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라의 오너십을 존중해야 된다. 바로 한국이 그러한 사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새마을 운동,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새마을 운동과 관련돼 있는 것들도 저희가 이 농촌 개발을 위해서 그때 우리가 80%가 농촌에 살았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는 매번 여러분들이 귀에 막히게 들었지만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개발해야 되느냐. 인력을 양성해야 되죠.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다. 그리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애들을 키우는 부모의 힘이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이것처럼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저희가 받아서 이런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한 1945년 그 해방인 직후부터 긴급구호를 받기 시작해서 원조를 저희가 한 1990년대 초반까지 받았는데 이미 66년이 되면 원조액보다 수출액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66년은 5개년 계획 1차 계획이 바로 첫 됐을 때 그때거든요. 마쳤을 때 얼마나 한국이 효율적으로 원조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는 다 공여국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앞에 있었던 그런 불행한 과거들이 그냥 사진처럼 남아있는 한국의 공여국의 한국의 자랑스러운 지금 아들, 딸들이 되셨는데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가 2010년에 드디어 OECD 닥이라고 하는 부자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24개의 나라다 지금 OECD 닥의 회원국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한 15위 정도 되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한국이 너희가 받았던 것을 좀 나누어라.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라 하는 무언의 압력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개발 경험을 나누고 전 세계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큰 강대국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발전할 때 우리의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왜 우리의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지금 전쟁을 하는 데 가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해서 나가서 뭐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좀 더 뭔가 발전을 다 하고 있고 안정될 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지는데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라도 국제사회가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개발 원조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개발 원조 액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일각에서 우리도 못 사는데 왜 외국을 도와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24개 OECD 타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1인당 ODA를 내는 거는 27불입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150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규모 면에 있어서는 갈 길이 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돈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지금 ODA 규모가 꽤 있는 것처럼 보이고 최근에 늘리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ODA 규모 면에서 미미하니까 이 돈을 여러 군데 다 쓸 수 없습니다. 잘 쓰려면 선택과 집중.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나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26개 ODA 중점 협력국이라는 걸 정해서 한 70%의 돈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성과를 내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ODA의 그 정책은 어떤 것일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무상 원조, 그러니까 그냥 그랜트로 주고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원조를 외교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원조 중에 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 원조, 아주 싼 값에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것은 기재부가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그 외교부와 기재부가 하는 ODA 정체가 우리 모범 공유국이 되자라고 하는 우리의 원칙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중국처럼 ODA를 할 수도 없죠. 중국은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서 지금 아주 아프리카에서 ODA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ODA를 하는 것이 아니까 여러 나라에도 할 수 없지만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했다는 그러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에 맞게 우리가 하는 ODA의 어떤 활동들이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칭찬을 받을 수 있는 ODA를 하자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협력국에 도움이 되는 ODA를 해야 되겠다. 그냥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는 ODA가 아니라 그 나라가 정말로 원하는 ODA, 그 나라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초는 그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그 나라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경제 상황, 미래 상황, 그리고 지금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협력국에 대한 지역의 어떤 환경을 모르고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 그림을 지금 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디오피아를 갔다 온 사진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디오피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지역입니다. 이 사람이 애가 8명이에요. 애를 평생을 계속 애를 낳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임 시기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매년 애를 낳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데 이 집에는 이 가축과 같이 살아요. 가축과 이 부부와 애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 집이고 이 안에서 부엌도 다 있어요. 이디오피아의 환경이 이런 데입니다. 이런 환경을 알아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개발 협력은 무엇보다도 환경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나라에 맞는 ODA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 수준의 ODA,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규모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ODA들이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과. 그리고 굉장히 이건 공적 원조라는 건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국제사회가 생각했을 때 한국의 ODA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준에 맞는 ODA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산 원조 총회라는 것을 저희가 했었어요. 2011년에. 이게 바로 ODA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여국들은 어떠한 협력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논의했던 겁니다. 한 나라에 지금 이디오피아만 해도 한 30개의 기관과 국가가 들어가서 ODA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ODA가 잘 되려면 그 국가들끼리도 굉장히 협력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는 그런 회의를 우리가 유치했죠. 이렇게 해서 국제 수준의 ODA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ODA는 공적 원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개발 원조, 국제사회 전 한 125개국이 되는 후진국들의 개발 원조의 예산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정부가 내는, 우리와 같은 공여국이 내는 돈은 20%밖에 안 돼요. 80% 정도는 기업이 가사는 기업의 활동, 또 요즘 많이 들었지만 사회적 공헌이라고 하는 CSR 활동, NGO의 활동, 빌 게이츠가 어떤 한 다른 나라가 내는 ODA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민간의 활동들이 최근 한 5, 6년 동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의 NGO들이 한 해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걷는 기여를 받는 돈이 3천억 원에 달해요. 우리가 지금 코이카, 외교부가 기관하고 있는 코이카가 5천억 원의 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개인적으로 낸 돈으로서 모은 액수가 1년에 3천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ODA는 이러한 국민과 함께 국민 하나하나가 개발의 주체로서 지금 나가서 봉사도 하고 돈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ODA, 그러한 개발의 역량이
공부화하는 역량과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 지금 한비아 선생 내일 이제 말리로 떠납니다. 월드비전에. 이런 분들이 또 세계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굿네이버스라고 우리나라 NGO가 아주 열심히 세계 방방 곳곳을 하고 있고요. 지금 LG전자, 특별히 제가 LG전자를 좋아해서 넣은 건 아니지만, 이 LG전자에서도 해외에 나가서 CS 활동 삼성도 하고, 작은 기업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이태석 신부님이 또 개인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헌신에 따라서 아프리카 곳곳에서 일을 하셨죠. 이러한 모든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역량을 함께 뒷받침하는 ODA를 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외교부가 왜 개발 협력을 할까요? 자, 왜냐하면 이런 아까 제가 모두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이라는 문제가 다양한 국제 이슈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런 소년병사가 생기고 왜 이렇게 가는 여러 가지 지구 환경 문제가 일어나며 또 이러한 재난은 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러한 분쟁은 왜 있는 걸까요? 이 많은 것의 기본의 루트 코즈라고 하는 기본에는 가난과 빈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게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에는 그 나라의 시스템이 잘못되고 경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교육을 받을 환경이 없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난과 빈곤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함께 그것을 헤쳐나가자 하는 게 개발협력의 의미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국제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외교부가 개발협력에 앞장서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가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외교부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교부는 우리와 그 협력 관계 아니죠.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와의 우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입니다. 그러한 외교부 역할들이 바로 개발 협력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대외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 중에 한 70%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개도국입니다. 그런 개도국과 외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개발협력이라는 거죠. 원조를 통해서 저희가 외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최근에 왔던 우간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양자회의를 할 때 두 분 장관들이 무상원조 기본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간다에 무상원조를 하는데 그에 대한 협정을 맺는 이것처럼 외교부의 많은 활동 중에 있다 할 수 있고요. 또한 물론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인텐션으로 개발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개발이라는 것이 꼭 우리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거저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개발도상국에다가 학교를 지어주거나 또는 산업과 관련된 거를 할 때 그러한 것들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역량을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그런 데 가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를 또 조성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업들이 다 잘 돼서 그 나라의 개발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 정부가 계획을 잘하고 또 제대로 된 ODA를 하면 양국 간의 경제 협력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 특히 요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경제 성장이 굉장히 미미한데 아주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새로운 경제 영토가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개발 협력이 우리 경제 협력과 함께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UN 이야기가 잠시 나왔지만 개발 협력은 바로 국제사회에서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개발 협력이 좋을까 논의하는 국제 이슈입니다. 규범을 만들고 협력의 방향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은 외교부의 고유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개발 협력에 외교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직원이랑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좀 촌스럽지 않나 했는데 제가 하나 넣었는데요. 자, 개발협력은 땡땡땡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발협력은 달인 외교다. 김병만이 하듯이, 왜냐하면 개발협력을 정말 잘하려면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외교의 자질을 넘어서야 됩니다. 현장을 알아야 되고 그 나라 개개의 어떤 국민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개발에 대한 규범도 알아야 되고 또 국내에 얼어 있는 이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또 그런 저희 자질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협력 외교는 지금 외교에 있어서 다른 분야보다도 여러 가지의 역량을 요구하는 좀 달인이 해야 되는 그런 외교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개발협력국 직원들은 우리가 다 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청년이기 때문에 하나는 꼭지 넣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과 개발협력은 관계가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고 해서 코이카가 하고 있는 청년
저희가 한 1년에 한 1,000명 정도를 한 2년 단위에 해서 해외에 봉사단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가서 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ODA 청년 인턴이라고 하는 것도 1년에 500명 정도 저희가 이제 18세 이상의 직업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아가지고 해외에 보내서 코이카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개발 인재로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로서 개발 협력을 가지고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외교부와 코이카가 또 더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딱 20분에 맞췄는데요. 제가 시간이 막 돌아가니까 말을 너무 빨리 하게 됐고 또 이런 강의 평소에 많이 하는데 내용이 조금 더 퀄리티가 부족한 시간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운데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외교부가 하는 개발 협력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지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